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세트입니다. 우리나라엔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물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성공해 지금도 많은 가수들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오디션 프로그램은 지금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번엔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욕만 처먹었던 오디션 예능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스타라이트 보이즈입니다. 스타라이트 보이즈는 SBS와 중국의 아이치가 합작으로 제작했던 보이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전 세계의 빛나는 소년들이 별빛 아카데미에 모였다며 글로벌 보이그룹 론칭을 목표로 야심차게 시작했습니다. 출연진도 이승기, 대성, 최영준, 한혜, 권은비, 후이, 에릭, 윤으로 나름 인지도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2024년 10월 경기도에서 첫 공개 공연 녹화가 진행되었으며 2024년 10월 26일에 1화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2회차에서 시그널송 미션이라는 꼭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미션은 서바이벌 도전자 68명을 인형 박스처럼 칸칸이 올려두고 스트라이트 보이즈 프로그램의 시그널송 안무를 반복적으로 추계해 56명을 뽑는 미션이었습니다. 68명을 켜켜이 쌓아놓은 탓에 멀리서 합격자를 선발하기 힘들었고 심사위원들은 이들이 시그널송 안무를 계속 반복하는 동안 바라보기만 했는데요. 서바이벌에 뽑히기 위해 참가자들은 2분 분량의 시그널송 안무를 격렬히 췄는데 합격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격렬한 안무를 쳐야 했습니다. 합격 정원 56명을 뽑을 때까지 미션은 계속 반복되고 안무 자체가 동작도 크고 힘이 많이 들다 보니 10회차쯤 지나자 참가자들이 지쳐 쓰러지는 장면들이 노출되었는데요. 지친 몸과는 별개로 합격이 걸린 미션인 만큼 참가자들은 울면서 몸이 부서지도록 춤을 췄는데 일부는 산소 호흡기를 가져다 대기도 했습니다. 결국 수닝하오라는 중국인 참가자 한 명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면서 프로그램 진행 방식에 항의하자 이승기는 항의하는 참가자에게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온 것 아니냐며 심사위원들도 다 콘서트 하면 많으면 30곡 정도 팬들 앞에서 이 강도로 춤추면서 공연한다는 말을 합니다. 당연히 누리꾼들의 반응은 최악을 달렸는데요. 한국인, 중국인 가리지 않고 해당 미션을 비판했는데 특히나 발라드 가수인 이승기가 저런 말을 했다는 점에서 이승기가 더 욕을 먹었고 콘서트 할 때 누가 10곡에서 20곡을 연속해서 부르고 춤을 다 추냐며 중간에 멘트하고 팬이랑 소통하면서 쉬고 인원이 여럿인 아이돌들은 대부분 유닛 무대 하면서 돌아가면서 쉰다고 지적을 합니다. 결국 참가자들을 대표해 제작진에게 항명했던 수닝하오는 전 회차에서 데뷔권에 포함되었던 참가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종회를 앞두고 자진하차했다고 하네요. 결국 최종회 끝에 폴라릭스라는 아이돌이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극한 데뷔 야생돌입니다. 극한 데뷔 야생돌은 천편일률적인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겠다면서 야생에서 아이돌을 태어나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2021년 시작했는데요. 정글보다 험난한 연예계에서 사자처럼 강하게 살아남으라면서 야생에서 본능을 깨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총 45명이 참가했는데 싱어게인처럼 야생돌 몇 호라고만 불렸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없는 야생에서 촬영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출연진과 제작진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제작이 늦춰지는 등의 사고가 있었고 당시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강철 부대의 여러 포맷을 따라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정말 군대에서는 할 법한 훈련들을 연습생들이 실제로 경험했는데 그런 훈련에서 버티지 못하면 탈락하는 시스템의 체력 테스트 같은 느낌의 오디션이었습니다. 야생돌의 PD는 제작 발표회에서 생각보다 과학적이지 않고 날것 느낌이 많을 뿐이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은 많았었는데 당연히 가학성 논란이었습니다. 문제는 논란보다 더 큰 무관심이었는데 처음에 2%를 넘어서 시작했던 시청률은 점점 0%로 수렴하여 마무리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개고
고생하고 최종 데뷔조에 올라간 연습생들은 TAN이라는 그룹을 시작했는데 2022년에 데뷔하였지만 2024년에 결국 전속 계약 해지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언더15입니다. 언더15는 제목 그대로 만 15세 이하 K-팝 신동 발굴 세대교체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기획 목표를 내세웠었습니다. 이미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등으로 트롯 신동들을 발굴했던 서혜진 대표가 이끄는 크레아 스튜디오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아예 애들만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버린 건데요. 전세계 57개국 만 15세 이하 소녀 59명을 대상으로 한 걸그룹 육성 프로그램으로 물론 예전부터 칠공주 등 어린이들이 멤버인 아이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린이 아이돌들은 그래도 누가 봐도 어린이 느낌의 옷을 입고 어린이풍의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언더15이 첫 공개한 티저 영상에서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성인이 할 법한 섹시한 블랙 의상과 화장으로 시작부터 질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녀들의 사진마다 바코드를 붙여서 성상품화가 아니냐 하는 논란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제작진은 학생증 컨셉이라는 변명을 했지만 더 욕을 먹게 됩니다. 결국 MBN 앞에서는 언더15 방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아동 문제에 심각한 서구권 K-팝 팬들은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건 아동 학대다. 이런 것을 기획했다는 것 자체가 끔찍하다며 날선 비판을 일으켰다고도 합니다. 제작진은 보아나 정국 장원영 등도 15살 이전에 목표를 이룬 스타들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들은 연습생 시절에는 비공개적으로 활동하다가 데뷔 후에야 본격적으로 언론에 띄운 걸 제작진은 모른 척하고 있으며 욕먹을 수도 있지만 미성년자 블랙핑크를 꿈꾼다며 방송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서혜진 PD의 전작이었던 놀라운 대회 스타킹 역시 신동이라는 이름으로 초딩에게 섹시 댄스를 시키고 고등학생을 출연해 허벅킹을 찾으라며 허벅지를 과시하고 섹시 댄스를 추는 등의 모습을 보여줘 욕을 많이 먹기도 했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논란이 심해지자 MBN에선 방영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반면 제작사인 크레아 스튜디오는 제작진 입장문을 통해 방영 강행을 밝힙니다. 보고 제대로 판단해달라는 입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5일 긴급 제작 보고회를 열어 심려 끼쳐 죄송하지만 사실 아닌 의혹도 많다는 해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기자회견 중에 방심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사전에 검토를 받았다는 해명을 했었는데 방심위 측에서 정식으로 우리는 사후 심의기관이라서 방영 전에 사전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언더15 측이 공개 석상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스튜디오에 정식으로 항의한다는 입장을 밝혀 거짓 해명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크레아 스튜디오는 방송 일정을 취소했고 MBN에서는 언더15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20일 제작진은 7명의 데뷔조를 결정하는 파이널 녹화 촬영까지 감행해 방송 폐기 의사가 없음을 보였는데 그 어떤 방송국이나 OTT에서도 관심을 주지 않아 촬영은 했지만 방영은 못하는 프로그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로 스타이즈 본이라는 제목으로 KBS 재팬을 통해 방영된다는 소식이 알려졌지만 일본에서 역시 방영이 무산되면서 외국에서도 방송을 하기 힘들어졌는데 결국 올해 11월 8일에 이 프로그램의 태국판 버전인 스타이즈 본이 부모의 동의 없이 방영되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더15 데뷔조로 뽑힌 출연자 2명의 부모가 서혜진 대표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데요. 해당 스튜디오가 UN 아동 권리 협약 제3조를 위반했다며 이 프로그램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착취하는 행위라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애들을 섹시 컨셉으로 밀고 나간 건 선 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서혜진 PD의 전작으로 송포유가 있어서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성지고생 같이 문제를 일으켰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갱생을 시킨다며 노래를 가르쳤던 프로그램인데 이 역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감성팔이 미화시킨다며 많은 욕을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 가서 합창단 공연까지 했지만 송포유에 출연한 한 학생이 폴란드 클럽 좋구만 굿, 폴란드 클럽 5시 마감인데 7분 남았다, 이제 폴란드의 밤도 지나가는구나, 한국 가서 소주나 빨아야지 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이 드러나기도 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신우준 군은 후일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을 일으키며 말 그대로 활용 점정을 찍게 됩니다. 이 롤스로이스 사건의 주범인 신우준은 대법원까지 가는 판결 끝에 징역 10년을 받았다고 하네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